네, 오늘 고성 칼럼은 진짜 지식인 윤민우 윤리위원장입니다. 제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론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조금 고민도 했습니다만, 제가 처음 들어보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도 다 생면부지의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을 맡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윤민우 위원장 윤리위원장의 이전에 기고한 글, 2023년에 기고한 글을 중심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윤민우 위원장은 박사 학위가 2개입니다. 미국의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형사사법학 박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정교수로 있습니다. 성남에 있는 가천대학교죠. 그런데 이 윤민우 위원장이 2023년에 언론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 이게 아주 문제적 기고문입니다. 개딸의 이재명 사랑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투와 연동되어 있다는 주장을 한 기고문인데, 이 기고문이 꽤 길어요. 제가 지금부터 좀 핵심 내용만 압축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극단적 폭력 행동의 원인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조현병 등등의 정신병리학적 특성들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또 개딸 현상도 그와 유사하게 인식되고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어느 한 특정한 정신심리적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복합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런 주장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극단적 반문 정서, 반윤 정서. 2023년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부터 촛불 들고 나섰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극단적인 반윤석열 정서, 극단적인 반 김건희 정서, 동시에 과도한 이재명 팬덤. 이게 온라인에서의 문자 폭탄이나 오프라인에서의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 개딸들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좀 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하나의 요인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폭력적 극단 행동은 한 개인이 인생 경로를 따라 획득하거나 경험하게 되는 성격적 심리적 특성, 또 다양한 긴장 스트레스 요인들, 사회적 관계의 경험들이 상호작용하고 퇴적되고 숙성된 산물이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의 또 오프라인에서의 개딸들의 극단적 주장과 요구들은 그들 각자의 내면에 꽁꽁 감추어진 진심 또는 실제 욕망과는 좀 다를 수 있다. 개딸 현상 또는 개딸들의 사회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은 밖으로 드러나는 이들의 극단적 행동과 의사 표시로부터 이들의 진짜 마음, 진짜 심리를 분리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비극의 시작은 개딸들이 경험했던 20년, 30년 전의 첫 번째 인스톨, 설치 단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게 이제 저는 정치학을 했잖아요. 정치학에서 정치 사회화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적 생각과 의식과 이념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정치 사회화라고 얘기하거든요. Political Socialization. 바로 그 부분이 이를테면은 이제 정치 사회학에서는, 그래서 어릴 때 책상머리 교육에서부터 학교를 거쳐서 그다음에 그 동료들과의 집단 속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또는 교회라 같은 사찰과 같은 종교단체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중에 제일 결정적인 게 시기적으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고, 또 사건적으로는 집단적 경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윤민우 위원장은 바로 20, 30년 전에 첫 번째 인수돌 설치 단계라고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20년 전에 10대 초반이니까 지금 30대 후반이고 30년 전에 10대 초반인 10대 후반이니까 지금은 40대, 50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 50대의 개딸들의 정서가 바로 20, 30년 전에 처음 형성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인간의 뇌가 집중적으로 리모델링 된다. 이때 리모델링 된 뇌는 거의 이후에 변화가 없고 일생을 두고 인식과 의사결정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주사파가 되면 평생 주사파가 된다는 거고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좌파 성향으로 리모델링이 되면 평생 좌파 성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40대 50대가 주축인 개딸들도 바로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개딸로의 어떤 경향성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노빠가 되기도 했다가 문빠가 되기도 했다가 개딸, 이재명 개딸이 되기도 했다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10대, 20대 때, 그러니까 지금의 40대, 50대가 10대, 20대라고 하는 것은 3, 40년, 20, 30년 전이잖아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중반. 이때가 대학을 장악한 주사파 운동권이 대학을 좌지우지할 때고 바로 이 주사파 운동권이 이들 순백한 백지와 같은 이 상태인 이들을 하이제킹, 납치해서 정치적 프로파간다, 정치적 선전선동으로 재주조화했다는 거예요. 이른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정식 강의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운동권의 프로파간다 폭격을 받게 시작했고 이후에 학교 강의보다는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길거리 시위나 농활 등을 통해서 잡다한 정치 이벤트에 동원되면서 점점 그것이 강화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운동권 선배들과 학생회가 대안적 유사가족으로 가족의 빈자리를 채웠다. 대개 10대 후반 20대 초반은 가족으로부터 떠나는 시기잖아요. 가족으로 떠나는 시기인데 여전히 외롭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대안가족의 역할을 학교 동아리가 하고 운동권 선배들이 하고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 대학가의 일상을 보면 이슬람 극단주의 프로파간다의 과정과 기법,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시에 동부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개된 러시아의 정보 심리전 공작 등과 놀랄 만큼 닮아 있다. 외부와의 정보 차단과 격리, 새로운 음모론적 정보와 대안적 가치 제시, 설정된 적에 대한 악마화, 희화화,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의 심화, 흑백론적 세계관, 율동이나 노래 이벤트 등을 통한 프로파간다 효과의 심화,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정서적 필요의 충족, 시위, 추모제 또는 다른 공격 행동 등을 통한 억압, 차별, 저항의식의 대책임질, 그리고 영웅과 롤 모델의 설정과 상징화, 역사적 소명의식의 부여. 이 일련의 과정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된 이 개딸들의 뇌는 음모론과 선동에 취약하게 만들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이들은 권위를 경멸한다. 기존의 권위를 경멸한다. 정부, 사법체계, 학교 당국, 기업, 경영진, 이건 다 우스꽝스럽고 미련하고 부패하고 사악한 집단이라는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됐다. 동시에 이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절차를 위반하더라도 정의롭고 선한 것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한다. 또 이들은 광장의 추억을 갖고 있다. 평범한 한 개인이 법률을 위반하고 공간을 지배하고 열망을 표출하고 연대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로서의 광장의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실존적 개인으로서의 자기 이해에 대한 각성과 자기주도적 가치 판단 등에 대한 학습 기회를 처음부터 갖지 못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제시된 의제적 가치 판단에 따라 몰 개인화된 채로 집단적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기억들로 이들의 뇌는 가득 차 있다. 또 한 가지, 이 개딸의 딸 여성들이
많다는 건데 이것은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낳은 예상치 못했던 괴물일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은 개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 자존감, 사회적 인정, 성취에 대한 열망이 박탈되어 왔다. 개딸 현상은 바로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받아든 일종의 반발적 청구서의 성격을 갖는다. 40, 50대 여성들의 과도한 정치화, 이들은 이 과도한 정치화는 낮은 자존감과 정체성 위기의 탈출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또래들이 온라인 맘카페, 오프라인 모임에서 접촉하면서 남편, 자녀와 함께 했던 기존의 가족 공동체를 대체하는 유사 가족 공동체를 경험한다. 정서의 공유, 인정 욕구의 충족은 유사 가족이 제공하는 정서적 만족감을 대리해서 준다. 이렇게 형성된 유사 가족이 정치화되는 데는 이들이 대학 시절에 경험했던 초기 정치 사회화에 영향을 받았다. 노무현의 죽음, 효선이 미선희 사건, 광우병 사건, 세월호 사건, 탄핵 촛불 시위 등으로 이어져 온 광장의 강렬한 기억에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나이는 40대 50대지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대학생으로 되돌아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 개딸들은 이러한 행동과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자존감, 인정, 성취, 지배, 통제의 욕구를 실현하고 있다. 그냥 아줌마, 여러 아줌마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떤 익명의 개인이 사회 변혁을 추도하고 부패하고 권위적이고 사악한 적을 상대로 정의의 전쟁을 수행하는 성스러운 전사가 되는 경험을 가슴 뿌듯하게 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힘 앞에 굴복하는 기성 정치인들을 보면서 지배 통제의 쾌락을 맛본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서서히 권력에 중독되어 간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개딸들의 이재명 사랑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멸, 질투, 미움과 연동되어 있다. 이 둘은 다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들이 김건희 여사를 싫어하는 이유는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엄청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분석하는 건데요. 김건희 여사가 남편 그늘 안에서 자신들이 열망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성공은 곧 자신의 성공이지만 김건희 여사의 성공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들을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획득한 부도덕한 결과물로 단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야 자신들의 질투와 시기심을 정당화하고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도덕한 질투의 대상에 대한 경멸과 증오, 그리고 이 미움은 부정한 투기가 아니라 정당한 정치개혁 투쟁이 될 때 완성된다. 따라서 이 개딸들에게는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은 검찰의 정치 탄압이 되어야만 하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준리, 천공은 단죄되어야 할 사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게 개딸들의 심리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사실관계 확인, 논리적 설득, 팩트체크, 팩폭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이들은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아버지 이재명을 떠받드는 사교 집단으로 몰락했다. 이 개딸 현상의 사회 심리학은 쭉 분석한 대로 다면적 속성을 갖고 있는데 조국이 정치적으로 사망한 이후에 이들은 이재명을 대체제로 삼았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재명이 죽으면 정치적으로 사망하면 또 다른 대체제를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더욱 갈급하게 극단주의를 향해 치달아갈 것이고 동시에 비뚤어진 폭력적 극단주의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들은 서로를 혐오하고 증오하면서 상호 증식작용을 해나갈 것이다. 조금 길지만 새로 윤리위원장을 맡은 윤민우 교수의 2023년 그 언론의 기고문입니다. 언론 기고문이라기보다는 학술 논문에 게재한 학술 논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인데 매우 통찰력이 있으면서도 또 굉장히 용감합니다.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이 개딸을 향해서 한 지식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윤민우 위원장이 단순히 정치적인 주장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정치한 학문적 기반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어요. 마치 그 외과 의사가 섬세하게 그 환부를 도려내듯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칼럼을 보고 이름도 처음 듣는 이 윤민우라는 이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이 진짜 지식인이구나. 진짜 지식인. 진짜 지식인.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학문적 기반이 단단해야 됩니다. 얼치기들 엄청 많아요. 교수라고 다 지식인 아닙니다. 학문적 기반이 단단해야 돼요. 둘째, 자신의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흐름을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입니다.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학문적 입장의 발표로 인해서 받게 될 엄청난 불이익도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학문적 기반, 단단한 학문적 기반과 사회 전반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용기, 이 세 개를 갖췄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진짜 지식인 윤민우 윤리위원장,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